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들 하겠지만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걸 어떡합니까? 이른을 바라보는 정래 씨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며느리 수진을 옥죄고 있는 사돈댁 식구들 앞에 서 있습니다. 평생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정래 씨였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녀의 곁에는 낡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종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종필 씨는 정래 씨의 떨리는 손을 슬쩍 맞잡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정래 씨, 이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내가 뒤에 있잖습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찰나 수진을 구박하던 사돈 여편네의 고함이 정래 씨의 고막을 찢듯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점잖지 못하게 연애질이나 하려고 우리 애기를 죽이는 겁니까? 그 무례한 외침에 정래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순하게만 살았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서슬퍼런 기운이 서렸습니다. 정래 씨는 잡고 있던 종필 씨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아들 귀한 줄만 알았지. 남의 딸 귀한 줄은 모르는 그 입술. 오늘 제가 좀 닫아드려야겠습니다. 서늘한 정래 씨의 선전포고에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시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숨을 죽였고 기세등등하던 사돈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래 씨가 품 안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별 후 적적한 마음을 달래려 나갔던 구청 댄스 교실에서 정래 씨는 종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은퇴한 법무사였고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된 고독한 남자였지요. 두 사람은 스텝을 맞추며 서로의 주름진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위로받았습니다. 정래 씨는 웃을 때가 제일 고와요. 그 한마디에 정래 씨는 18 소녀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며느리 수진이 친정엄마에게 시달리며 남몰래 눈물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친정엄마는 딸을 앞세워 정래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래 씨는 종필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종필 씨는 허허 웃으며 정래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래 씨, 우리가 힘을 합쳐볼까요? 노년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지는 않아도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돈이 딸의 이름을 빌려 저지른 부적절한 금전 거래들, 그리고 수진을 협박했던 녹취록들까지.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정래 씨는 종필 씨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등에 업고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러 온 것입니다.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본 사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정래 씨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거 보느라 바쁘시겠지만 아직 더 남았습니다. 종필 씨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위험 있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온 출두 요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돈은 사르르 무너져 내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것만은. 정래 씨는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구석에서 떨고 있는 며느리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라. 이제 내 엄마 말 들을 필요 없다. 너는 내 딸이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정래 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정래 씨는 이제 사돈을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하려 입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릎을 꿇고 있던 사돈이 갑자기 정래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둘, 불륜 아니야? 노인네들이 남사스럽게 해. 내가 이거 가만 안 둘 줄 알아. 정래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필 씨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륜이라니요.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입을 놀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도 사돈도 심지어 정래 씨 본인조차 종필 씨의 폭탄 선언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종필 씨는 정래 씨를 바라보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자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청혼이었습니다. 사돈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고 정래 씨는 종필 씨의 품 안에서 생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짐 싸서 나가세요. 내 며느리 괴롭히는 사람, 내 집엔 한 발짝도 못 들입니다. 정래 씨의 단호한 명령에 사돈은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고요한 거실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정래 씨는 조심스럽게 종필 씨의 품에서 벗어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종필 씨, 아까 하신 말씀, 정말인가요? 종필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정래 씨의 주름진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정래 씨의 가슴 속 응어리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정래 씨,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정래 씨 자신으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 곁에서 같이 늙어가 주겠습니까? 정래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비로소 찾은 자기 삶에 대한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제가 두 분 모실게요. 창밖으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이 거실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는 해는 슬픈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정래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종필 씨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종필 씨. 우리 내일은 같이 바다 보러 갈까요? 두 노인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서 만난 가장 찬란한 봄날이었습니다. 바다라니요, 정래 씨. 나는 당신이랑 갈 곳을 이미 정해뒀는데. 종필 씨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정래 씨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래 씨의 아들 성민이 들이닥쳤습니다. 성민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어머니의 재산 내역이 적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사돈댁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웬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안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한다고. 아들의 날카로운 고함에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래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키운 아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눈에 서린 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닌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민아, 내 장모가 그러더냐? 내가 이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내 돈을 탐낸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혼인신고라니요. 이 아저씨,
어머니 재산 보고 접근한 사기꾼 아니에요? 아들의 손가락이 종필 씨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종필 씨의 눈썹이 움찔거렸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정래 씨가 아들의 뺨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70년 인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휘두른 매질이었습니다. 사기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한테 내가 감히. 정래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래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 때는 내 이름 석자가 무엇인지 잊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정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숨을 쉬고 있어. 그런데 내가 내 숨통을 막겠다고?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자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바닥에 떨어진 종필 씨의 명함을 집어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법무사? 퇴직한 양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제 명의로 돌려놓기 전까진 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성민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남편의 한심한 모습에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종필 씨가 정래 씨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민군, 자네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군. 내가 정래 씨 재산을 탐낸다고? 종필 씨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종필 씨 소유의 강남 빌딩 등기부등본과 자산 현황표였습니다. 아들 성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어르신 거예요? 나는 정래 씨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네. 오히려 정래 씨가 원한다면 자네가 그토록 탐내는 이 아파트보다 10배는 더 큰 집을 정래 씨 이름으로 사줄 용의가 있지. 단 조건이 있네. 종필 씨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등기부등본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수진 양에게 저지른 잘못, 그리고 정래 씨에게 불효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게.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로서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자네 장모가 저지른 횡령건을 정식으로 기소할 걸세. 자네도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아주 높더군. 종필 씨의 압박에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의 돈 심부름을 몇 번 했던 기억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성민은 결국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의 비굴한 모습에 정래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의 본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고통 끝에 비로소 자유가 있음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성민아, 이 집은 수진이 주마. 너는 내 장모랑 해결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 정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공기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종필 씨는 정래 씨의 외투깃을 세워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정래 씨,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합니까? 강남 빌딩보다 더 좋은 거 사주겠다는 말. 정래 씨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빌딩 진짜예요? 아니면 아들놈 겁주려고 만든 가짜예요? 종필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 대신 정래 씨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는 도심의 야경을 뚫고 교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래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일까? 종필 씨, 우리 어디 가요? 당신이 평생 가보고 싶어 했던 곳, 하지만 자식들 키우느라 한 번도 못 갔던 곳으로 갑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배웅을 받으며 게이트 앞에 선 정래 씨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준 아파트는 내 새 출발의 미천이다. 절대 그놈들한테 뺏기지 말고.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래 씨와 종필 씨는 나란히 비행기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지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종필 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필 씨는 정래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푸른 바다가 있는 곳으로요. 거기선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래 씨로만 살면 됩니다. 정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의 진동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행기는 마침내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 후끈한 열대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준석은 정래 씨의 짐을 받아들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래 씨, 저기 보세요. 해변가 언덕 위 하얀색 지붕의 예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집 마당에는 정래 씨가 평소 좋아한다던 분홍색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누구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곳.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만 불리는 곳이죠. 정래 씨는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본 길에는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로서의 삶도 배신감 가득했던 아들의 얼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주는 한 남자의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정래 씨는 수국 한 송이를 꺾어 머리에 꽂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70세의 소녀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노을보다 붉고 바다보다 깊은 두 사람의 인생 이막이 파도 소리와 함께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는 해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내일을 약속하는 뜨거운 약속이었습니다. 자식과 사돈의 탐욕을 뒤로하고 당당히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난 정래 씨의 모습, 보시는 내내 속이 다 시원하셨나요? 인생의 황혼은 지는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속 터지는 현실 속에서도 결국 진실과 사랑은 승리한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기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래 씨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더 시원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